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8번째로 4D 블랙홀 시어리, 무에서 탄생된 우주 C16 이중슬릿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D 블랙홀 우주론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했던 4D가 어미죠. 어미 블랙홀 우주론과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블랙홀이 아니라 양자홀이다 라는 걸 주장이고, 한번 살펴보면 Our universe was born from black hole in 4D universe. 뭐 4차원 세상이 존재하고 그 4차원 세상에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로부터 우리 우주는 탄생됐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 이게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죠. 4차원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4차원 세상이 존재하고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 표면에 이제 우리 우주가 탄생된다.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우주론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우주가 여기 사건 이벤트 호리존 사건의 지평선에, 저는 그 사건의 지평선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자와 그 안쪽이죠. 안쪽 여기에 존재한다. 이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퀀텀 홀, 양자 홀, 이것이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뭐 지금 2017년도니까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한번 살펴보니까 4D 블랙홀 뭐 20만 개가 뜨는데, 구글 검색이 왜 이러는지, 뭐 20만 개라 그러면은 이렇게 딱 끝을 보면은 이게 왜 13개에서 끝납니까 이게? 네, 이상한 여하간 여기 보면은 음, 아, 그 4D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사건의 지평선, 이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살펴보니까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5,290개인데 5,290개가 아니라 몇 개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을 했고, 우리 우주는 4D 우주 블랙홀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요거죠. 이거.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우리 우주는 4차원 우주의 블랙홀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놀라운 새로운 이론이 주장됐다. 음, 여기 보면은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여기도 역시 뭐 별다른 얘기 없고, 여기 우리 우리의 3차원 우주가 4차원 우주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퍼리미터 인스티튜트와 유니버시티 오브 워털루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 우주는 4차원 우주 한 별이 블랙홀로 붕괴될 때 파열되었습니다. 물론 번역의 오류인 것 같고, 하여튼 4차원 우주에 어떤 거대한 항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뻥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4차원 블랙홀이 탄생됐고, 그때 그 사건의 지평선에 우리 우주가 탄생된다. 뭐 이거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고, 네, 뭐 이걸로 끝. 네, 그 다음 안녕 빅뱅, 안녕 블랙홀. 예, 우주 창조 후 새로운 이론. 유명한 빅뱅 이론의 개정이 필요한가? 이런 물리학자의 그룹은 우주 탄생이 4차원 별이 블랙홀로 붕괴되고 파편을 방출한 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 이렇게 와서 여기 애쉬 호디, 이분이 아마 그 가장 주된 제안자인 것 같습니다. 애쉬 호디. 뭐 빅뱅 이론의 한계, 이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물리학자들이 제안하는 게, 그들이 만든 모델은 4차원으로 구성된 벌크 우주에서 멤브레인으로 떠다니는 3차원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4차원이라면 가장 거대한 것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고, 4차원 그들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가장 안쪽 부분이 블랙홀로 붕괴될 것입니다. 4D 블랙홀, 4D 블랙홀은 이벤트 사건의 지평선을 있을 것이며,
쭉 이렇게 쳤는데 뭐 별다른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단어 하나 4차원 거대 항성이 뻥 터져서 4차원 블랙홀이 탄생하고 그 사건의 지평선에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거 하나로 다 설명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뭐 별로 볼 거는 없고 또 제가 또 찾은 거예요. 네이처지에 소개된 겁니다. 하이퍼 블랙홀 구멍이 우주를 산란시켰나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더 높은 차원의 우주에서 블랙홀은 입체적 이벤트 사건의 지평선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지평선이 형성될 때 새로운 우주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발생이 되면은 그 사건의 지평선에 우주가 펼쳐진다. 또 역시 쭉 봐도 뭐 그렇게 얻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건의 지평선에 우주가 펼쳐져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볼 만한 거는 모델 불일치.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된 패턴은 표준 빅뱅 모델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예측과 일치하지만 블랙홀 모델은 플랑크의 관측지에서 4% 정도 벗어난다. 그러니까 표준 빅뱅 모델은 정확히 맞는데 4D 사건의 지평선 모델은 4% 벗어난다는 거죠. 4% 벗어나도 이게 상당히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 여기 있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쉬 F 쇼디는 자신의 모델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뭐 수정하면 되는 거죠. 왜? 뭐 어차피 표준 빅뱅 모델도 엄청난 수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확립된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뭐 계속 수정하고 왜 이게 맞게끔 관찰된 패턴과 맞게끔 계속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표준 빅뱅 모델도 그리 왔으니까. 그다음 예, 여기 보면은 요건 아까 그 얘기인 것 같고 뭐 없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를 보더라도 가장자리 사건의 지평선 네. 뭐 건질 거는 뭐 그렇게 없는 새롭게 그다음 여기를 보면 하이퍼 블랙홀 이론은 사실입니까? 이게 사건의 지평선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합니까? 아마 이분이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물리적이거나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수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재미있는 수학적 속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주의를 얻습니다. 이게 증거는 없다. 그러나 수학적 계산으로 참 재밌다. 물론 이제 이분이 제안한 건 아니고 뭐 일단 답글이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증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가 이제 아까 살펴봤던 것들이고 뭐 네이처지에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새로운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를 끄는 건 아닌데 하여튼 네이처지에 소개될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던 책은 2014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해야죠. 질문 1. 4차원 세상에 빛이 존재하느냐? 3차원 우리 우주에 빛이 존재합니다. 4차원 세상에 4차원 세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4차원 세상에 검은색 구멍입니다. 검은색? 검은색이라는 말은 빛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존재해야 검은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빛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암흑인데 안 보이는 거죠. 다 검은색인데 얘만 블랙홀이니까 분명 빛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4차원 세상에 빛이 존재하는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 3차원 세상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번 설명했고 알파가 전자 계열입니다. 베타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도 있고 빛, 전자 여기 빛, 광자, 전자기력도 있고 강력도 있습니다. 4차원 세상은 역시 베타가 빛이라고 했는데 4차원 세상에서 베타는 전자입니다. 4차원 전자.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전자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중력을 4차원 중력을 일으킵니다. 얘는 이제 그 물질들을 서로 묶게 만드는 거죠.
강력, 4차원 강력,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4차원 세상에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4차원 세상에 요거 4차원 전자 중성미자가 우리 세상으로 오면 이게 광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의 광자, 빛. 두 번째 질문. 사건의 지평선에서 우리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분명 4D 아닙니까? 4D? 당연히 우리 공간 X, Y, Z 공간이 있고요. 4차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공간의 두께는 얼마냐? 저는 우리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요 두께 X, Y, Z 우리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여기 두께 여기 두께는 원자 크기 정도 두께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사건의 지평선에서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에 이거 XYZ겠죠? XYZ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 두께 얼마냐?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양자화 돼가지고 꼬불꼬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블랙홀 쪽으로 못 빠지는 거죠. 걸려가지고 못 빠지는 겁니다.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 걸려 있다. 중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걸린 게 없습니다. 바로 여기 뽕 빠지죠. 그럼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내려오다가 여기 탁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걸리는 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래서 4차원 어미 양자홀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뻥 터지면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뭐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4차원 중성자별이 발생을 하죠. 4차원 중성자별이 폭발을 합니다. 그럼 블랙홀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4차원 어미 양자홀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5차원 거대 항성이 5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5차원 거대 항성이 4차원 세계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퀘이사라는 거죠. 3D 퀘이사.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퀘이사가 있고 4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퀘이사가 있습니다. 이 퀘이사가 4차원 세계로 유입이 이게 원래 퀘이사죠. 이것이 4차원 세계로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4차원 세계의 어미 양자홀이 탄생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 보시면 4차원 어미 양자홀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첫 번째가 이거고요. 이렇게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뻥 터지면 4차원 중성자가 나와 이게 터지면 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게 있다는 거죠. 5차원 거대 항성이 바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 어미 양자홀이 탄생된다. 그런데 이건 아닐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그 근거는 제10장 퀘이사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논리, 이 그림, 이것이 이제 퀘이사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즉 우리 3차원 우주가 펼쳐지려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아니다. 이게 돼야 된다. 왜냐? 이게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퀘이사 아까 제10장 부록 10번 퀘이사 할 때 이제 설명이 될 것이고 얘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 양자홀이 탄생된다. 이건 너무 작다.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4D 블랙홀 시어리랑 제가 주장하는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랑 전혀 다른 얘기고, 네이처지에 나올 정도면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우리나라에서 빨리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주제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에서 탄생된 우주, 아주 유명한 빅뱅. 가설들 중에서 알렉산더 빌렌킨 박사의 우주는 무에서 왔다는 가설이 유명함. 그러니까 무라는 거죠. 빅뱅 뻥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냐? 무가 터졌다. 무가 뭐냐? 무라는 상태를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가 없는 상태라 칭합니다. 아니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4차원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아무것도 존재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우주가 발생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의 관점으로는 무가 맞다는 거죠. 무가 맞습니다. 여기서 또 오류가 있죠. 우리의 관점? 아무것도 없는데 웬 우리의 관점이냐? 우리의 관점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죠. 4차원 세상이 존재한다. 무로부터의 우주, 로렌스 크라우스 지음.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로렌스 크라우스 미국 애리조나대 주립대 교수는 이 광대한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탄생했으며 아무것도 없는데 언젠가는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결합하며 우주 기원과 암흑물질 등을 연구해온 그는 무라는 경험적으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에서 생겨났다. 아니 또 말이 좀 이상하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엇에서 생겨났다. 그 무엇도 없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이란 4D다. 4D.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16 이중슬릿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에서 이중슬릿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이미 10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결론은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전자가 팅 여기 맞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탁 풀어졌다. 이게 탁 풀리는 거죠. 얘가 풀어지면 이렇게 파선처럼 펼쳐진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또 역시 자 이거 설명은 제 10장에서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내용만 설명한다고. 그럼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자. 여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전자를 쐈습니다. 전자를 쐈는데 전자를 쏘는 순간부터 파동으로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한번 섞어서 또 설명을 해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게 하나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또 여기서 10장 동영상의 연장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졌다. 끊어졌는데 여기 안 붙었다. 원래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떨어진 거죠.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탁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면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얘가 끊어진다는 거죠. 얘가 툭 끊어져 가지고 얘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파동으로 이렇게 이쪽도 파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팍 이렇게 펼쳐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펼쳐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여기서 탁 끊어지는데 여기가 안 붙는다. 이렇게 탁 떨어진다. 그럼 얘랑 이게 탁 두 개가 여기서 하나로 여기 벽에 맞아서 입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는 파동이죠. 근데 또 의문스러운 것이 하여튼 뭐 입자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분명 얘랑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여기 요 흰 점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간섭을 해가지고 여기가 맞아가지고 여기 입자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입자가 돼야 되죠. 여기도 입자고 여기도 입자고 여기 하나 있는 거는 뭐 파동이라고 치고 근데 분명 여기 맞는 순간 입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 흰색 부분 여기서 흰색이 서로가 중첩된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 흰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흰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흰색입니다. 분명 이렇게 서로가 중첩이 됐습니다. 겹쳐진 거죠. 서로가 만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만난 게 아니다. 제 9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전자라고 왼쪽 아까
전자가 절반으로 탁 쪼개진 거죠. 왼쪽 그 전자 파선, 오른쪽 전자 파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XYZ 공간만 이해하니까. 그런데 두께가 있다는 거죠. 두께가 있습니다. XYZ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얘가 왼쪽 전자고 왼쪽 전자 파선. 얘가 오른쪽 전자 파선. 서로가 아까 그 흰색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만나야 되는 겁니다. 흰색으로. 근데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만나야 돼요. 이게 흰색 점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물결 파동이 서로가 막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면 관광판에 맞을 때 비로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딱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탁 절반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한 개의 전자로 된다. 즉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XYZ 공간상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XYZ 공간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께가 있다. 원자 정도 크기의 두께가 있다. 거기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안 부딪힙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 왼쪽 반 2분의 1 전자, 오른쪽 2분의 1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가는데 흰색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겹치지만 수직 방향으로 서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고 얘가 여기 딱 강강팔에 맞는 순간 우리 세계로 잡히게 된다. 잡힐 때 얘가 탁 달라붙는다. 또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 한 개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엔 C16 여기 탄소 원자가 60개가 막 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전자 한 개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얘를 이중슬리에다가 엄청나게 한번 이렇게 팡 쏴보자. 그럼 당연히 퉁 맞고 여기 퉁 맞고 튕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중슬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보시고, 아니 이게 통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이게 하여튼 제주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가지고 탁 찍혀야 되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어떤 원리냐? 제가 앞에서도 중력 설명할 때, 네, 그 근원은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거죠. 물질과 이 있으면 반물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원자 두께 정도의 크기에 우리 공간이 XYZ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XYZ 공간밖에 모르는 것이고요. 거기에 왼쪽에 약간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오른쪽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전자 이중슬릿 절반 왼쪽 전자, 절반 오른쪽 전자 여기에 막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공간의 옆에 양쪽 옆에. 그래서 C16 물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에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물질하고 물질하고 존재해가지고 여기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8장에서도 강조를 하였듯이 우리 세상은 알파, 베타, 감마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한 입자, 강력히 구속된 입자. 근데 반대의 세상에서는 알파밖에 없습니다. 알파 껍질.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 9장에서 중력을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 세상의 물질은 뭐 원자 하나 있고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묶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기력 강력하게 묶여 있으니까 얘를 뺑 돌립니다. 돌려도 얘는 안 늘어나요. 얘가 왜 엄청 강력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의 세상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돌리면 이거 착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왜 안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력 혹은 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력만 존재한다. 그래서 팽이가 안 쓰러지는 겁니다. 팽이가 안 쓰러지죠. 자전거가 픽 쓰러집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를 갖게 되면 뒤에서 반물질이 자전거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전거가 안 쓰러지는 거죠. 자전거가 픽 쓰러집니다. 이게 자전거고. 자,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알파, 베타, 감마로 막 얽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단합니다. 알파가 뭐냐? 전자. 여기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테두리가 전자고, 베타가 뭐냐? 여기 막대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전자기력으로 강력히 얽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마는 강력, 빨간색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엄청 단단하다는 겁니다. 단단하니까 이게 맞고 바로 이렇게 튕깁니다. 그런데 반대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물질, 이거는 반물질. 반물질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파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안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중력선, 여기랑 여기 하나랑 중력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슬릿도 이중 슬릿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죠. 전자기력으로 강력히 묶여 있으니까. 반대의 세상에서 이중 슬릿은 이렇게 이제 여기 텅 비었습니다. 텅 비고 여기 텅 비었죠. 알파만 존재합니다. 알갱이만 존재하는 겁니다. 연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쏩니다. 얘를 쏘면은 얘도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얘를 강력하게 쐈습니다. 얘는 가다가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거. 물론 몇 개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게 이렇게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이게. 대부분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통과한다는 거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는 맞고 뒤로 튕기는데 얘는 이렇게 탕 통과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얘가 요 중력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력선이랑 연결돼 있고, 얘 중력선이 얘를 다시 당긴다는 거죠. 이렇게. 퉁 맞고 뒤로 가는데 얘가 앞으로 가니까 얘 중력선이 요거죠. 요거 한 개를, 물론 이제 얘도 중력선이 있고 얘는 얘를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얘는 얘를 이렇게 하나 잡아당기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제 9장 전자기력 제가 설명을 할 때 제 9장에서 이렇게 이게 원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은 베타입니다. 베타의 세상. 원자 핵이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양성자. 그 양성자를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전자 끝에 중력선이 있다는 거죠. 얘는 반대의 세상에 있습니다. 반공간. 이 빨간색 이것이 우리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얘가 반공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얘 때문에 중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관성력, 등가 질량 등등 얘가 다 유발한다는 겁니다. 고전역학을. 그래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자 알파는 여기 양성자랑 여기 이걸로 또 묶여 있죠. 이것이 알파 중력선. 알파 세상의 중력을 만드는 것이고, 얘가 베타 중력선, 베타 세상. 우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베타 중력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꽉 묶여 있습니다. 얘가. 그런데 얘가 잡아 끄는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 끌고요. 얘는 얘는 막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중슬리 현상에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강력하게 잡아 끄는 거예요. 얘가 강력하게 쏩니다. 얘가 강력하게 앞으로 가는 거죠. 얘 한 개만 딱 보자면 얘가 강력하게 통과를 합니다. 또 다시 오해가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거는 무지개 작은 겁니다. 매우 베리 스몰. 이거는 베리 라지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공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서 양성자 매우 작습니다. 그림이 좀
잘못된 것이고 얘가 잡아 끈다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은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그냥 통과 이렇게. 예, 이거 그림이 잘못됐다. 여기 이런 거는 매우 작다. 이게 통과하니까 잡아 끈다는 뭐를 잡아 끄냐? 전자를 잡아 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양성자는 원래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막 묶이고 또 막 전자기력으로 우리 세상이 전자기력으로 막 묶어가지고 얘가 통과가 안 되는데 얘가 얘가 잡아 끌어가지고 얘가 끌리면서 얘가 밖으로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가 이렇게 계속 끌어버린다는 겁니다. 얘가 결국은 통과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건 매우 작다. 이 통과하는 와중에 다시 제가 설명했던 이런 현상들이 1번, 설명 1번 뭐 이렇게 펼쳐지든지 아니면 설명 2번 이렇게 펼쳐지든지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전자가 변화를 이끌고 원자 핵 혹은 양성자는 따라간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자가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동일한 논리 여기서 전자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전자가 변화를 일으키고 양성자가 따라간다. 그런데 C60는 물질이에요. 물질. 얘가 전자는 근원은 얘가 변화를 이끄는 얘가 변화를 이끌고 전자가 따라가고 그 뒤에 양성자가 따라간다. 그럼 다시 전자 이중슬리 이거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전자예요. 전자. 이게 물질이 없습니다. 이게 반대 세상이 없다는 거죠. 반물질이 아니라 그러면 고양이를 한번 던져보자. 이게 고양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고양이 역시 이거라는 거죠. 이거 반대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고양이가 이거 통과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고양이가 통과를 못합니다. 예, 통과 못하죠. 예, 그런데 얘가 잡아 끌어버리니까 이렇게 계속 얘가 고양이도 이런 형태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있어야지 멋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양이를 던지면 이중슬리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추측이 됩니다. 물론 아작나겠죠. 고양이가 아작나지만 계속 이중슬리 현상은 찍힐 것이다. 아작난 고양이의 이중슬리 현상. 설명이 좀 많이 부실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거 반공간에 반물질이 중력선으로 얽혀 있어서 이것이 이중슬리 현상을 일으킨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이거 양자역학 아닙니까? 양자역학 분명히 이거 양자역학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는 이 양자역학은 중력 설명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양자역학도 설명을 했고 중력도 설명을 했습니다. 관성력, 등가질량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는데 이거 하나를 제가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D 블랙홀 시어리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워털루 있으니까 아마 정식 이거 살펴보면 시간 관계상 빅뱅이 여기서 터졌는데 빅뱅 전이 있다. 네, 그 전이 4차원 블랙홀이다 라는 게 뜻인 것 같고 계속 이제 넘겨보면 수학이 좀 나오고 네, 이렇게 그림이 없다.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블랙홀 우리 우주가 블랙홀이냐 블랙홀에서 탄생한 거냐 역시 이것도 예, 다 말이죠.
다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살펴보면 여기 요거 여기 그러니까 정식 BBC에서 이제 한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4D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면 우리 우주의 모든 현상은 4D 블랙홀이 절대 지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현상은 4D 블랙홀로 설명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냥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안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 이렇게 4% 정도 벗어났다. 저는 반대로 계산은 전혀 못하고 잔뜩 그림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설명을 어미양자로 우주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